안녕하세요. 양정구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방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화학 시간 시작해 볼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는 화학, 선생님 미는 슬로건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게 목요일 아침인데 아직 우리 오프라인 수업들이 있어요. 오늘도 있고 아마 2학년 9반은 내일도 있는데 지금 찍고 있는 건 몰롱도인데 과연 이 미래의 다소리가 뭘까지 잘 나가고 찍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이 꼭 보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어제 충격적인 제보를 들었는데 모 학생이 자기 1학년 때 통합과 온라인 수업 틀어만 놓고 본 적은 없다고 이렇게 열심히 찍는데 그럼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재영아 잘 보고 있니? 나머지 친구들은 다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힘차게 오늘의 수업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소단원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몰과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몰농도를 하고 있고요. 그 몰농도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요. 몰농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한 용액의 농도를 몰 농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몰농도를 배울 건데 그럼 그 전에 자, 우리가 아마도 선생님이 열심히 오늘과 내일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몰을 배웠을 거예요. 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떠올려 봅시다. 몰이 뭐였나요? 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몰이 뭐였나요? 몰은 입자를 세는 단위였죠. 근데 그 입자가 뭐였다? 원자도 있고 분자도 가능하고 혹은 그 분자가 아닌 물질들, 이온 결합 물질 이런 애들이 다 가능한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 입자를 전부 몰로 셀 수 있었죠. 그러면 이 몰인데 그럼 이 몰이 몇 개만큼 모인다? 우리 그때 기억나나요? 원자량을 했을 거예요.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원자량을 했는데 원자량 자체는 너무 작은 입자를 우리가 세다 보니까 단위가 없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우리가 질량수 12짜리 질량수 탄소의 질량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을 10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얘를 모아. 그 작은 입자도 입자니까 어쨌거나 질량이 작지만 존재는 입자니까 모으다 보면 커질 거 아니에요? 모아. 얼마만큼? 12g. 드디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단위인 12g이 되는 만큼 모았을 때 그 개수 몇 개를 모았더니 12g이 됐느냐. 그때의 개수가 우리가 1몰이라고 하는 거죠. 12g이 될 때까지 모으는 입자의 개수가 1몰이고요. 그때 1몰 몇 개인지 기억나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 숫자를 외우면 좋겠지만 아마 모의고사 이럴 땐 다 주긴 줄 거야. 그래도 우리 대략적인 감을 익혀봅시다. 굉장히 아주 큰 숫자예요. 0이 23개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숫자인데 요만큼 모이면 1몰이라고 했다.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그 외 다른 화학물질, 모든 화학물들 다 우리는 이렇게 입자, 몰로 셀 수 있다라는 걸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죽었다 깨어도 자다가 이렇게 툭 쳐서 몰수 어떻게 구해? 하면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게 있었죠. 바로 몰과 질량, 그 다음에 화학식량과의 관계인데 자, 몰과 질과 화학식량의 관계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1몰의 질량이랑 똑같은 거죠. 1몰의 질량, 그러니까 12g이 될 때만큼이 질량이 12g 될 때만큼 모은 게 1몰의 질량이니까 그러면 이 색깔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다른 색을 쓰겠습니다. 1몰의 질량은 여기 적혀있죠. 이게 1몰의 질량이죠. 1몰만큼 모았을 때의 질량이니까 1몰의 질량은 내가 원자량 혹은 분자량 혹은 화학식량 뒤에 g을 붙인 거랑 똑같죠. 그래서 모든 걸 아우르는 화학식량 뒤에 g을 붙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 g을 붙인 거랑 똑같고 1몰의 질량을 생각해서 몰 질량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 g을 붙인 거랑 똑같으면 내가 어떤 물질의 입자수, 즉 어떤 물질의 몰수를 구하고 싶다면 내가 그 물질의 질량을 알 때 몰수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뭐든지 기본 단위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몰수를 구하고 싶다면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몇 몰이 있는지가 나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수학적으로 당연한 사실이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그래서 어떤 물질의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몇 몰인지, 그 단위로 나누면 몇 몰인지가 나올 건데, 근데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 g을 붙인 거랑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몰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질량을 뭘로 나눈다? 화학식량으로 나눈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 이거를 다 쓰면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화학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정확하고 빠른 시간에 푸는 문제 스킬이 필요하니까 조금 어려워도 기호로 연습해주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몰수는 화학식량의 대표는 분자량의 약자의 몰레큘러 라잼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화학식량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요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기체라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는 부피와 분자수, 즉 부피와 몰수가 비례한다. 여기까지인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 이거를 문제로 연습하면은 여러분은 화원 킬러 문항 풀 수 있습니다.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건데 혹시 수업 시간에 부족했을까봐 오늘은 복습을 조금 자세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자나깨나 잊지 말자. 일단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자.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몰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몰 농도 해볼게요. 그래서 몰 농도인데 우선 몰 농도를 하기 전에 농도를 알아보죠. 그럼 농도라는 것은 용액에서 다루는 거니까 우리 한번 용액의 적을 대살펴봅시다. 용에는 용질과 용매가 균일하게 섞인 혼합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균일하게 어느 부분을 집어도 똑같은 조성으로 섞여 있는 혼합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는 식염수, 식염수는 물에 염화나트륨, 우리 몸에 체액이 있는 농도랑 똑같이 맞춘 게 식염수죠. 그 다음에 포도당 주사액은 물에 포도당을 녹인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용질과 용매가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그리고 용해는 이제 헷갈리지 말고 넣어놓은 거예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 자체는 용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하기 용질과 용매. 여러분은 용매로 제일 익숙하게 물일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물에 녹인 거니까. 우리도 대부분 물에 녹인 걸 배울 건데 용매가 반드시 물이거나 혹은 액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용매가 기체가 될 수도 있고 드물게는 고체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용질도 우리는 고체가 익숙하지만 녹아드는 물질도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나? 양이 많은 걸 보통 일반적으로 용매, 양이 적은 걸 용질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용매가 액체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농도는 뭐냐? 용액에서 일정량의 용매 또는 용액에 대한 녹아있는 그 전체 혹은 녹이는 물질에 대한 녹는 물질, 용질의 비율을 뜻합니다. 용매에 대한 비율로 정의하는 농도도 있고 용액에 대해 정의하는 농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배운 농도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여러분이 초등학교 내내 막 수학 시간에 푼 게 있어요. 뭐지? 우리 막 소금물 농도할 때 퍼센트 농도는 이미 배웠잖아요. 그거는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됐나요? 잠깐 짚고 할 때 우리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정의를 했죠?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농도로 이렇게 나눠줬죠. 질량으로 정의한 정의였고요. 그래서 용액의 질량, 단위는 g을 쓰고 용액의 질량도 단위는 g을 써서 그램 대 gram의 질량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거 알죠? 소금물의 질량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하면 소금물 농도가 나왔으니까 아마 퍼센트 농도는 조금 익숙할 거예요. 그러면 요게 퍼센트 농도라면 오늘 배울 몰 농도는 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낸 거. 용액 리터 부피로 가서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이번에는 용질의 질량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운 몰수로 나타내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진하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라지 M을 쓸 건데요.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방금도 했지만 화학식량을 대표적으로 분자량을 쓰다 보니까 분자의 몰레큘러리랑 좀 겹쳐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냥 단위는 라지 M을 쓰고요. 뭐라고 읽냐면 그냥 1몰 농도, 2몰 농도 얘 자체를 몰 농도라고 읽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혹은 몰 퍼 리터, 용액 리터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나타낸다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말한 거고 몰 농도라고 읽고 화학식량을 나타내는 M과 좀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인데 용액의 부피 이제 질량이 아니라 부피와 몰수로 정의하는 농도고요.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용액의 단위 부피가 리터라는 점 잊지 말자. 밀리리터로 가끔 나오는데 몰 농도 정의 자체가 용액의 부피 리터 단위분의 용질의 양 몰수로 가는 거니까 부피 단위가 리터임을 꼭꼭 기억해 줍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거 교과서 37쪽에 있는 그림이니까 혹시 여기 화면에 있는 게 안 보이면 교과서 같이 보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지금 얘는 50ml 안에 50ml 안에 입자가 몇 개 녹아 있나요? 용질은 입자죠, 입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녹아 있죠. 그래서 50ml 안에 6입자. 그러니까 6입자인데 우리는 입자 뭘로 센다? 뭘로 세니까 마치 융몰처럼 해줄 수가 있겠죠. 항상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럼 얘는 50ml 안에 용질 입자가 몇 개가 있나요? 용질은 이렇게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요거 이따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입자가 있으니까 6몰처럼 우리가 비율을 따져주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25ml 안에 용질 몇 개가 녹아 있나요? 3몰, 3입자가 넣었으니까 3몰처럼 해주면 되겠죠. 그럼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얘네 결국은 다 어떤 값을 가질까요? Right, 같은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모두 같은 몰 농도. 왜? 몰 농도 자체가 용액 부피분의 용질 입자수인데 그 값이 다 같겠죠. 물론 정확히 구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 리터로 바꿔주고 얘가 몇 몰이 있는지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얘네들의 상대적인 값을 비교할 때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만 같으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문제로 풀어보자고요. 자, 0.1몰 농도 염화나트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염화나트륨 질량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0.1몰 농도 이 0.1몰 농도라는 거는 얘 왜 이렇게 갈라지죠?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니까 용액 1리터 1리터 안에 몇 몰이 녹아있어요? 0.1인가요? 이거는 쉽죠? 1리터 안에 0.1몰의 NaCl, 용질이 녹아있어야 0.1몰 농도겠죠. 우리가 이거를 몰랐지만 이거를 구할 수가 있죠. 계산을 위해서. 그러면 NaCl 0.1몰에 대한 질량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뭐였죠? 몰수는 화학식량 분의 질량 잊지 말라고 했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질량이죠. 그러면 A는 B분의 C꼴이니까 넘기면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해주면 되죠. 그럼 NaCl 0.1몰의 질량은 몰수 0.1몰 곱하기 그 다음에 NaCl의 화학식량 58.5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5.85g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렇게 몰 농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몰 농도 용액 제조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들어온 약간 실험 몰 농도 자체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나오는 실험 도구랑 포인트만 잡아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몰 농도를 배웠으면 특정 몰 농도의 용액을 제조해보자라는 거예요. 1번이 벌써 나왔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벌써 문제 풀었죠. NaCl 0.1몰 농도 만들 거면 얼마 필요한데 그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용질의 양을 구해요. 그 해당하는 몰 농도에 필요한 용질의 몰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몰수와 화학식량과 질량과의 관계를 통해서 질량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질량을 측정해요. 전자적으로 측정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약간 중요한데 여기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얘를 이제 비커에 녹이는데 내가 1리터를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1리터에다가 얘를 녹이면은 물 1리터를 떠놓고 내가 NaCl을 넣으면 미비하지만 부피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 내가 구한 용질을 증류수에 녹일 때는 1리터가 되지 않게 보통은 한 통상적으로 3분의 1이나 3분의 2만큼 채운 그 1리터가 안 되는 그 물에다가 용질을 녹입니다. 왜? 혼합하고 나서 균일하게 혼합하고 나면 총 부피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피를 마지막에 맞춰주고 용질을 넣었을 때는 1리터가 넘지 않는 그 용매에다가 녹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 섞은 다음에 눈금선 내가 1000ml 부피 플라스크는
부피 플라스크가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어요. 그럼 1000리터면 여기 눈금이 있어요. 눈금. 그럼 여기까지 채우면 1000리터, 1000ml니까 1리터라는 얘기니까 내가 이렇게 용질 여기 물 3분의 1을 녹이고 나서 내가 필요한 용질 녹이고 나서 최종적으로 물 이렇게 채워서 1리터 마지막 용액의 부피를 맞춰주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예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0.2몰 농도 황산구리 수용액을 제재해보자. 여기 옆에 있는 2는 선생님 성악학 시에도 살짝 했는데 구리 이가 양이온을 뜻하는 거예요. 황산이 이가 음이온이고 그 이가 음이온이 이가 양이온이랑 만났다. 구리는 사실 일가 양이온도 있고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몇 가 양이온인지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1번이 뭐였죠? 필요한 용질의 양을 구한다. 그러면 0.2몰 농도를 우리가 만들려면 얼마? 0.2몰 농도라는 것은 용액 1리터에 몇 몰이 녹아 있어야 되느냐? 그럼 X는 10조 넘기면 그때 필요한 용질의 몰수는 얼마예요? 즉 0.2몰만큼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0.2몰인데 우리가 실제로 만들 때는 질량으로 측정해서 그 양을 어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0.2몰인데 우리 그때 또 잊지 말자. 몰수는 화학식량 분의 질량이네. 그럼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해주면 되겠죠. 그럼 0.2몰의 질량은 몰수 0.2몰 곱하기 용질의 화학식량 얼마? 249.7이래요. 249.7 해주면 짠! 49.94g의 용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요만큼을 준비를 해요. 아까 전자저울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얘를 계량을 해서 이제 예제로 연습하기가 계속 있나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녹여요. 녹이는데 그때 아까도 말했지만 총 용액 1리터를 만들 건데 처음부터 1리터를 측정해서 이걸 넣지 말고 부피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1리터가 되지 않도록 우선 용액을 섞으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물을 그냥 내가 총 용액만 양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1리터가 넘지 않게 녹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의 마개를 열고 1리터까지 채우는데 딱 1리터까지 채우면 총 용액 1리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 플라스크인데 여기 이게 교과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38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요 똥똥한 얘가 부피 플라스크인데 교과서 잘 보면 여기 눈금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채우면 1리터라는 거여서 질량 측정하고 녹이는데 그때 포인트는 처음부터 1리터 다 맞추지 말고 왜냐면 균일 혼합물 과정 중에서 부피가 미미하게 변할 수 있으니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용액 마지막 물을 채워서 용액의 부피를 만든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은 처음에 몰 농도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몰 농도에서 계산이 문제가 조금 나오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산 문제가 뭐가 나오냐 아까도 말했지만 몰 농도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몰 농도의 단위는 m을 쓰죠. m. 그 다음에 부피 단위는 리터. 당연히 입자수는 단위는 몰을 쓰기 때문에 몰 농도 자체는 몰 퍼 리터랑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화학이나 수학을 우리가 기호로 다 약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몰 농도를 m으로 할 때 우리가 부피 기호 뭐예요? 볼륨, V죠. V분의 우리 몰수는 지난 시간에부터 스몰 n으로 썼어요. 혹은 여기서 여면 용질의 몰수 이것도 A는 B분의 C꼴이니까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죠. 즉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N은 MV식이 있는 게 그냥 몰 농도 정의를 기호로 바꿔서 정리를 했을 뿐이에요. 몰수로. 그래서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고 걔를 기호로 나타내면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이거를 언제 쓰이냐면 이거 여러분 초딩 때 소금물 물 증발시키거나 물 더 넣었을 때 그때 막 구하는 거 그때 뭐를 이용했냐면 물을 더 넣든 뺐든 용매가 변하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어때요?
일정한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내가 용액의 농도에 처음에 농도 M짜리 그 다음에 부피가 V짜리가 있었는데 물을 더 넣었어요. 물을 더 넣으면 농도가 바뀌겠죠. 농도가 진하기니까 상식적으로 묽어지겠죠. 그럼 바뀐 농도가 M' 혹은 그 물을 더 넣었으니까 바뀐 부피를 V'이라고 하면 물을 더 넣어서 농도랑 부피가 바뀌었지만 용지를 더 넣거나 빼지 않았다면 여기 안에 있는 요 용지는 그대로 일정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용지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물 더 넣기 전에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요? N은 MV니까 N 곱하기 V고 그 다음에 물을 더 넣고 나서의 이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똑같은 식으로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주면 되는데 둘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MV는 M-V-가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의한 겁니다. 이거를 막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몰 농도 정의만 확실히 하면 다양한 데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을 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있는 용지만 일정하다면.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당황을 하는데 단위라 이렇게 간단한 정의만 확실히 하고 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짜란! 멋진 화학식이 보이죠?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때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약간 패션 공부죠. 패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화학을 공부하는 게 되게 간지가 났어요. 일단 있어 보이잖아. 화학식도 쓰고 숫자도 쓰고 되게 있어 보이는 과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간지가 흐르는 화학식, 이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쓰고 이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모의고사의 킬러 단원 문항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사실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과연 내가 이 촬영을 끝나고 나서 교실에서 뭘 수업을 다 했을까에 대한 불안감에 좀 수업을 와다다다다다 달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나는 상냥하고 이래서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알림이를 통해서 좀 온라인 클래스를 재정비할까 해요. 그래서 그때 질문 게시판을 만들던지 아니면 오프라인에 얼마든지 질문해도 되니까 꼭 복습을 좀 혼자서 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